자, 문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오류를 정정하시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약간 좀 팁이 아닌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일반 전표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이제 관련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 일반 전표에서 보면 되고요. 일단은 한번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읽어볼 수밖에 없고, 부가가치세하고 만약에 이게 관련이 있다고 하시면은 요거는 메인 매출 전표로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찾냐, 그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부가세 관련이 있냐 없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 임시 물류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업자 나자비씨와 물류창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2천만원 전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매겨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임대업자의 나자비씨와 물류창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회사 이름이 천안테크인데 임대업자 나자비씨하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은 그 천안테크이고, 그 다음에 임대인은 누구냐면은 나자비씨예요. 나자비예요, 나자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는 없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 자 클릭해줍니다. 12월 1일자 보면은 임대보증금 돼 있잖아요. 보증금 지급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대변은 올바르겠고요. 그래서 계정만 바꿔야 되겠죠. 우리는 임차인이니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임차 더하기 보증금, 임차 보증금으로 이렇게 처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이 아닌 우리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으로 매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태거할 때는 이제 대변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 경우 나자비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임대 보증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태거를 할 때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차변에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카센터의 생산부의 운반용 트럭의 수리비용 99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전자세무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일반 전표에 처리했대요. 자, 세상에. 원래는 전자세무계산서를 받았으면은요, 원래는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 전표에 넣었다? 오, 노, 이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로 오, 노, 이거예요. 저 실무자 5년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 5년에 강의 경력이 이제 3년이니까 더 합치면 8년이잖아요, 저는. 근데 진짜로 제가 상사라고 하면은요, 진짜 오, 노, 이 얘기 나와요. 저 뭐하는 새끼냐, 저 이러면서 막 그래요, 진짜로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수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넘어가 주는데, 아니다, 한두 번까지 넘어가 주는데 좀 세 번부터는 못 넘어가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안 된다 싶으면은 저는 이제 좀 올라옵니다. 저는 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게다가 트럭이기 때문에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 1급을 치면은요, 트럭을 불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트럭은 절대로 불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대도 하나 그림을 좀 그리자면은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긴 하거든요. 예,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요런 차들 있잖아요. 예, 요런 차들. 승용차 있잖아요. 승용차는 8인승 미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5인승 차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불공이에요. 불공인데 이제 뭐 키로수가 1000km 이제 이하인 이제 그 1000cc 이제 미만인 1000cc 이하죠. 이하인 경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세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경차인 경우에는 과세로 봐요. 과세로 보는데, 그런데 이런 차들 있잖아요. 이런 차들. 여기 진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렇게 돼 있나? 요런 차들. 요런 차들, 여기 이제 진칸 돼 있잖아요. 오늘따라 그림 왜 이렇게 잘 그리지, 내가? 학원 가면은 그림 못 그리기로 유명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 웃어요. 예, 웃어가지고. 오늘은 그림 좀 잘 그린 것 같네요, 제가.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진칸이잖아요. 그래서 진칸 짐도 있고, 트럭이고, 버스이고, 그 다음에 뭐 지게차이고, 뭐 포크레인,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영업용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영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해 주시면 매우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림을 그려가며 이거를 왜 설명을 하냐. 특히 고등학생 분들이나 대학교 사회초년생분,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뭐 마제스티는 그거지. 그거 타이어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벤 뭐, 그다음에 비 뭐, 그다음에 뭐 볼 뭐, 그다음에 현 뭐, 그다음에 뭐 누노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 종류를 알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이게 과세인지 불공인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은 차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적기 때문에 이게 과세인지 불공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요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럭 자체는 불공이 아니다 이제 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과세가 돼요. 그래서 생산부 운반용 트럭에 대한 트럭은 과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가세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반 전표에 이미 넣어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놔둬주시면 되고요. 또 계좌과목은 또 맞게 했어요. 또 차량 유지비로 또 맞기를 했는데 코드 번호도 틀렸어요. 게다가 다 틀렸네요, 결국은.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자 클릭을 하시면은, 자 그러면은 12월 9일자에 유형을 매입과세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품목은 수리하면 되고요. 공급 가액은 이제 99만원이니까 나누기 1.1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90만원에 9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나누기 1.1이에요 1.1로 해주시면 되고, 코드는 전이 카센터입니다. 전자 입력해주고 분계는 보통예금이가 혼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522번 차량 유지비로 처리를 하고요. 822번 아니에요. 생산부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522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99만원으로 이제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끝났냐? 아닙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있는 것도 이게 전표가 두 개 중복되기 때문에 요거는 F5번 누르고 삭제까지 시켜주시면 됩니다.